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사연을 올려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적기에 남들 다 결혼하는 나이에 저도 알맞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30 중반까지는 별 탈 없이 인생에서 어려운 것도 없고 딱 그렇게 알맞게 살아왔지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을 만나고서부터 인생이 배배 꼬이게 되었답니다. 시부, 말로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시부 때문에 남편과도 참 많이 싸우고 저도 참 속상했어요. 시아버님은 공무원 출신이셔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제가 듣기로는 5급까지 올라가신 분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고위공무원은 거의 대통령급으로 마을 사람들이 빌빌거리고 대접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성격은 거의 폭군 같았습니다. 남들을 아래로 보는 것은 기본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부를 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어요. 조선시대의 훈장님 같은 느낌이었지요. 여자가 말이야, 걸음걸이가 그게 뭐니? 항상 일자로 발을 오므려서 걸어야 할 거 아니야? 천박하게 시리. 팔자 걸음걸이,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음걸이다. 아버님,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에헤이, 핑계대는 게 제일 꼴보기 싫어. 또 그놈의 임신. 임신이 대수도 아니고 뭐 그리 핑계가 많은지? 에이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배가 무거워 몸이 앞으로 쏠릴 것 같으니 팔자로 뒤뚱뒤뚱 걷는 것인데 그걸 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걷는다는 둥, 여자가 팔자로 걸으면 복이 나가고 천박해 보인다는 둥, 임신한 며느리한테 못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삭의 배를 가지고 시댁에 갔을 때는 어이, 술 좀 따라와. 내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동료들이 오늘 집에 와서 거하게 먹으려니까 담금주 좀 꺼내와서 술잔에 좀 따라봐. 아버지, 이 사람 다다음 달에 출산이에요. 배에 아기도 있는 사람한테 술 따르라니요. 민망스러워요. 만삭의 임산부를 술집 접대원 취급하는 시부였습니다. 남편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고집을 굽힐 시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술 따라주지. 그러면 누가 따라줘? 임신한 건 며느리 사정이고 내가 무리한 거 시키니? 술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따르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진짜. 결국 저는 여보 됐어. 더 이상 큰 소리 치면 싸움 날 것 같아. 그냥 내가 아버님 술 따라드릴게. 당신 미안해. 진짜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그날 저는 아버님에게 인삼 당금주를 따라드렸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아버님들의 옛 동료분들이 아니 자네는 무슨 만삭 며느리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나?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시키는 거지. 우리는 괜찮으니 가서 쉬게나. 아유, 임산부한테 술 받는 것도 미안스러워서 할 수가 있어야지. 자네는 좀 눈치 좀 챙기게나. 에이, 내가 며느리한테 술 따라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아버님 친구들 오시니 자기가 술 따라주겠다고 해서 그런 건데 뭘. 친구들의 책망에 아버님도 민망하셨던 것인지 갑자기 제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술 따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거기서 제가 아닌데요? 아버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보고 술 따르라고 해서 만삭 몸을 이끌고 술잔 채워드린 건데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눈치 빠르고 양심 있는 아버님 친구분들 덕분에 저는 작은 방에서 쉬었어요. 남편은 여보 미안해. 나도 아빠의 이런 모습 때문에 계속 아빠랑 사이 안 좋고 대학 가서는 연 끈다시피 살았던 거야. 여보한테 이런 걸 느끼게 해서 미안하네. 앞으로는 시댁에 오지 말자.
내 실수였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시댁에 웬만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아이를 순산하고 남편은 아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내내 집안에서 누워있는 거였어요. 항상 퇴근하고 오면 부지런한 남편은 운동을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소파에 누워서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뭐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휴, 됐어. 그냥 조금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그거 생각하느라 요즘 정신이 없었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아니,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도 알아야지. 같이 해결을 하지. 안 그래? 그때 남편은 한숨을 푹 쉰 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이야기라서 당신한테 말 안 했던 거야. 아빠 이야기 나오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 나도 미안해지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또 이걸로 당신 속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나도 알아야지. 당신이랑 함께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지. 여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힘들어하는 모습 지켜보는 게 더 힘들어.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힘겹게 입술을 열어 저에게, 사실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뒷돈 받은 게 꽤 있나 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공문 내려오고 아버지 소송 걸렸어. 건설업체에서도 거의 8천만 원 정도 받아내고, 원래 허가내주면 안 되는데 건축물 허가내주고, 그래서 이익관계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소송까지 휘말린 거고, 형사소송에서 판결 나면 민사까지 간다는데 큰일이야. 아버지 그래서 공무원 내려놓고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돈도 들고 그렇다네. 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결국 마을 사람들한테 갑질을 한 게 쌓이고 쌓여서 펑 하고 터져버린 것이었죠. 그럼 어떡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빠가 급하니까 1억 빌려달라고 대충 그 건설업자들한테 뒷돈 받은 거 다시 돌려주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려서 지금 돈이 없다고 나한테 손을 벌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수진이 태어나고 정신 없잖아. 돈도 없고. 이러다가 아빠 감옥 가면 나도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이리저리 돈 빌리려고 하는데 택도 없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지은 죄니까 아버님이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남편까지 그 사건 때문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심란했어요. 친정에 가서 얼굴이 잿빛인 상태로 축 처져 앉아있으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집에 왔는데 안색이 그렇게 잿빛이야, 우리 딸. 이쁜 우리 딸,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빠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야, 아빠. 걱정하지 마. 뭐 살다 보면 기분 안 좋은 날도 있잖아. 내가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딸이 육아하느라 많이 지쳤구나. 에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시간 지나면 힘든 건 싹 다 잊히고 나중에는 좋은 기억만 남더라. 아빠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아빠는 제 속도 모르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저는 아빠의 그런 위로의 말이
귓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일이 잘 풀리기만을 기도하면서 가만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몇 개월 뒤 남편이 이상하게 아침마다 출근을 늦게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9시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늦게 나가도 돼? 아, 오늘 출근 늦게 하는 날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늦게 출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집에서 10시, 11시에 나가니까 슬슬 남편이 수상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하고 올게. 수진이 잘 돌보고 있어? 알겠어. 잘 갔다 와. 남편이 출근을 한다고 나간 그때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러 오시는 날이었고 1시간만 아이를 아주머니께 맡기고 남편을 따라 나섰지요. 역삼역으로 가야 할 남편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우걱우걱 먹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출근을 안 하고 공원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어? 뭐야? 기분이 쎄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삼각김밥을 다 먹은 남편은 그 옆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더라고요.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이 사람 실직했나? 회사에서 잘렸나? 라고요. 다시 집에 들어간 저는 심란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사모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게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되네요. 수진이는 오늘 저랑 잘 놀았어요. 애가 순해서 저도 돌보기 쉬운 것 같아요. 모쪼록 사모님, 근심 걱정되는 일들은 잘 해결되길 바라요. 그렇게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집에서 나가시고 저는 집에 아이와 함께 둘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을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 오늘 일이 정말 많아서 힘들었네. 정신 하나도 없었다니까. 저는 속으로 뻥치지 마. 당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공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집에 온 거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태연하게 오늘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하고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그날 밤 남편이 깊게 잠들었을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퇴사했다는 것을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받은 거 지금 보냅니다. 어떻게 합의 좀 잘해봐요. 저도 안사람한테 퇴사한 거 말 못했어요. 신용이 안 좋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도 안 나오고 요즘은 이유 없으면 대출도 잘 안 해주니까요. 에휴. 알고 보니 남편은 아버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하고 소송비용 보태주기 위해서 저 몰래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시부에게 준 겁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지 못하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나 몰래 퇴사를 하면 나랑 우리 애는 어떻게 살라고? 어쩌자는 거야? 펑펑 우니까 남편도 놀라서 여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야?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다 말했죠.
요즘 당신이 늦게 출근해서 수상한 마음에 뒤를 따라가 봤다. 그래서 다 알게 되었다. 문자도 확인했다. 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미안해. 나도 대책 없지. 금방 이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남편이 요 몇 달간 생활비를 못 준 거였어요. 당장 다음 달이면 제가 모은 돈도 다 떨어져서 애기 분유 살 돈도 없으니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빠한테 모든 것을 말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항상 나의 편. 경비원 일하면서 한 번도 농땡이 부린 적 없고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아빠를 칭찬하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쩌니 남서방은 대체 어쩌자고 그런 결정을 한 거니? 부부끼리 의논도 없이 수진이 당장 분유값 나올 것도 없잖니. 그러니까 아빠, 이 사람 이직 준비한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나 봐. 진짜 무슨 생각으로 퇴직까지 한지 모르겠어. 에휴, 속이 터진다 터져. 그날 저녁 아빠는 저와 남편을 집에 불렀고 서류 하나를 쓱 내밀었어요. 일단 수진이 분유값은 벌어야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일이라도 해라. 아빠가 내민 서류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상가에 있는 가게였던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월세 계약이 끝나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인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분에게 부탁해서 그 가게를 저희 부부한테 넘기게 한 거였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위가 되어서 잘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신세만 지고. 에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자네가 너무나도 밉네. 자네가 내 딸 데려갈 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우리 수진이랑 내 딸 굶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 내가 자네한테 이 가게 넘기는 거니까 당분간은 이 가게 하면서 살아봐. 사돈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아무래도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겠지요. 여튼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인해서 남편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댁에도 일자리 구했다고 적금 털어서 가게 하나 구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우리 아들은 역시 어디서든 살아남는다고 아주 진실도 모르고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저에게 공무원 자격 박탈당한 거 말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고위직 공무원 행세를 끝까지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지고야 만 거였어요. 그날은 저와 아빠가 단둘이 만나서 막걸리집을 간 날이었어요. 남편이 수진이를 봐주기로 했고 저도 모처럼 육아에서 자유로워진 날이었죠.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빠와 담소를 나누던 중 어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술에 떡이 되어가지고 시아버님은 제 옆으로 쑥 앉더라고요. 아버님,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뭘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와. 여기 사장님이랑 내가 옛날부터 알던 사이이고 이 사장님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뒤를 엄청 봐줬어. 고위 공무원이니까. 하하하하. 아버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버님은 술에 취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고 아주 망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사돈은
경비원으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퇴직하고 나서 바로 일구해서 꽤 되었지요.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도 주민들이랑 인사 나누고 화단 가꾸고 소통하는 경비 일이 참 잘 맞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주민들 모두 따뜻한 분들이라서 일하는 것도 편하고요. 아빠의 말을 들은 시부는 비웃듯이 실소를 터뜨렸고 아빠는 물음표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시부를 쳐다보았어요. 뭐 말이 좋아 경비원이지. 그거 그냥 집 지키는 개 아닙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짖고 주인 오면 꼬리 살랑 흔드는 개랑 경비원이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순간 가게는 싸늘해졌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그 말을 한지 가게 안에 있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전부 시부를 쳐다보았고 우리 아빠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사돈을 째려보았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월월월 짓기라도 할 작정이신가 봅니다. 표정이 아주 살벌해서 뭐 제가 뭔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아빠는 화가 나서 사돈 말이 좀 심하네요. 월월월. 술에 취한 시아버지는 개 흉내를 내면서 끝까지 아빠를 약올렸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님이 술 드셨다고 해도 그렇지 선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건 아니죠 아버님. 우리 아빠가 만만하세요? 경비원이라는 직업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직업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를 치자 가게 안이 시끄러워졌고 직원들이 와서 말렸어요. 시부를 끌고 나갔고 저는 서러움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펑펑 울고야 말았지요. 아빠, 나 이혼할 거야. 이딴 집안에서 못 살아.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나 진짜 아빠 마음에 상처 준 시부 절대로 용서 못해. 아빠는 눈을 질끈 감고 일단 집으로 가자 하고 저의 손을 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 흐르는 적막감. 아빠는 꽤나 충격을 받으셨던 것인지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요. 아빠는 그 말로 인해서 충격으로 우울증 약까지 먹으시고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편한테 당신 아버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일하는 거 우리 아빠 덕이라고 하면 당신 아버님이 뭐라고 할까? 시부가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경비원 일하는 거 그거 그냥 집 지키는 개 아니냐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 진짜 화딱지 나서 미칠 것 같아.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는 못 산다고. 몇 년 동안 시부한테 들었던 막말들, 만삭에 술 따르던 일 등등 모든 게 쌓여서 결국 팍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불만도 터지고 말았지요. 당신이 나 몰래 퇴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아버님 고소비용 된 거 그것도 불만이야. 속 터져. 내 친구들이 그 이야기 듣고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대체 그동안 뭐 했니? 어쩔 거야? 아까운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아이 참, 왜 옛날 이야기까지 들먹이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해. 왜 또. 남편은 제가 상처받은 그 일을 그저 옛날 이야기 취급할 뿐이었어요. 제가 예민하다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잘못하고 신경이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데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고 이혼해. 지긋지긋하다. 참고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정말로 할 만큼 했어. 당신 퇴직하고 나서 돈 못 벌 때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아빠한테 부탁해서 일자리 마련해줬고, 며느리가 아버님 실직하고 소송에 휘말린 거 알면 기분 안 좋을까봐 시아버님한테도 끝까지 모른 척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우리 아빠에 대한 모욕.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수진이 데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요? 아버님, 우리 아빠한테 사과 안 하세요? 뭐 또? 역시 아버님답네요. 저 이제 더 이상 참고는 못 살겠습니다. 썩어 빠진 공무원 아버님,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버님, 뒷돈 받았다가 딱 걸려서 공문 내려와서 공무원 잘리고 소송 준비 중이신 거.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그래? 누가 나보고 잘렸대? 잘린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둔 거야. 더러워서. 그게 그거죠. 아버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버님 소송할 때 돈 없어서 아들한테 돈 빌렸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본인 인생 위해서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돈 못 벌어서 우리 아빠 돈까지 아버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하나 말해드리자면 아드님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 건물 가게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빠 경비원이라고 무시하시고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뭐라고 했어? 어? 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바락바락 기어오르냐고 하면서 또 조선시대 훈장님처럼 소리를 빡 지르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갑자기 저희 친정집 문에서 쾅쾅쾅 소리가 났어요. 놀란 저는 인터폰을 열어서 밖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을 보았고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문 열어. 당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전화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따지고 기어올라? 어? 나와. 바깥사돈 나오라고. 아버님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뭐에 홀린 듯이 열받아서 저희 집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저는 인터폰에 있는 그 장면들을 전부 다 찍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했죠. 괴한이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난리치는데 빨리 와서 체포해주세요.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위급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옆집에서 아파트 보안요원을 불렀고 시부는 보안요원에 의해서 제지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그제서야 아빠와 저는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는 경찰에게 이 사람이 제 사돈 되는 사람입니다. 딸은 지금 사위랑 이혼 소송 중이고요.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대문을 찌그러뜨렸으니 모욕죄랑 재물손상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때 시부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당신 미쳤어? 어디서 경비원 주제에 고위 공무원한테 소송을 걸어? 어? 아빠는 피식 웃으면서 시부의 얼굴에 종이를 팍 던졌어요. 이게 뭔지 아시오? 내가 당신 아들한테 내어준 가게예요. 이 작은 상가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고위직 공무원인데 돈 없어서 뇌물 받고 지역사회 개판낸 쓰레기 주제에 경비원 무시하는 거요? 그렇게 잘난 공무원인데 왜 경비원보다 돈이 없고 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빌빌거려서
내 딸 가정 파탄 낸 거요. 내가 알기로는 형사랑 민사소송당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난리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그 말을 하니까 시부는 창피했던 것인지 더 고래고래 떼를 쓰더라고요. 경찰은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시고 저희한테 난리치시면 업무방해죄로 벌 받으십니다. 결국 아버님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 아빠는 고소장을 썼어요. 아버님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 고소해봐, 해보라고 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아빠가 진짜로 고소장을 날리니 물에 빠진 강아지 마냥 깨갱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사위에게 전화해서 남서방, 짐 빼. 가게에서 짐 빼고 당장 나가. 자네 같은 사위는 필요 없다네. 결국 아빠는 사위에게 구해진 가게에서 사위 짐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내주었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은 직장도 잃고 가게에서 일자리도 뺏긴 거였죠. 아주 꼴 좋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했던 남편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끝에 결국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고 가정법원의 판결로 수진이, 제 딸은 제가 양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양육비를 전 남편이 계속 안 보내주길래 압류 신청을 걸고 또다시 분쟁에 들어갔네요. 아직 한국은 양육비 안 준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형벌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쉽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님 결국 뒷돈 받고 뇌물죄로 징역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합의에도 실패하고 피해 보상도 못했으니 당연히 양형요소에 참작이 안 되었고 집행유예 받은 거 징역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저희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린 것까지 해서 재판부에 제대로 지킨 거였죠. 아이고, 아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빠는 이래서 부정적이고 마음이 사악한 사람이랑은 말을 섞어선 안 돼. 우리 딸은 그런 나쁜 놈을 시부로 만나서 속이 터져도 꾹 참으면서 사느라 속병이 났지. 아이고, 불쌍한 내 딸내미. 우리 딸내미.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속 터질 뻔한 거 시원하게 다 비워낸 것 같아. 수진이도 내 품에 있고 전 남편이랑도 이제는 더 이상 엮일 일 없으니까 좋네. 그리고 시부도 통쾌하게 벌 받았으니까 나는 그걸로 됐어. 다만 아빠가 시부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될 뿐이지. 아빠는 괜찮다. 다만 처음에 충격을 좀 받긴 받았는데 그런 놈들은 천성이 그렇게 못됐으니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다. 아빠는 다행히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시고 다시 경비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지. 직업만 가지고 사람 개무시를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네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가장 허름하게 옷 입고 슬리퍼 신는 사람이 진짜 VVIP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진또배기인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대우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이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5급 공무원의 잘나가는 고위직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저희 시부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인생에 각종 소송에 휘말려서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반면에 경비 일하는 우리 아빠는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착실하게 돈 모아서 작은 상가도 마련하시고 내실 있는 인생을 사셨으니까요. 그렇게 시부가 결국 벌을 받고 전 남편도 결국에는 못된 행동을 한 대가를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만약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 저는 속에서 병이 나서 지금쯤 쓰러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이 사람이랑 이혼해서 시부랑 연을 끊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아빠와 한 집에서 살게 된 거네요. 친정집에 다시 들어가면서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동창들도 야, 니 그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빠져나오길 잘했다. 우리가 들어도 만삭 며느리한테 술 따르라고 소리 지른 아버님 정상 아니야. 잘했어. 진짜 잘했고 또 잘됐다. 진짜 잘됐다. 제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이혼 소송이라는 게 참 힘든데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고 제 마음을 잘 살펴준 덕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네요. 이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기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살기 위해서 이혼하다 보니까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두려워서 못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어찌 보면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인생 이야기를 꺼내보게 되었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저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